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도 하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 아직 안내가 안 나간 곳이 있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하락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에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에요. 나스닥 포함해서 미국 증시가 다 안 좋았어. 미 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가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닌데, 꼭 좋은 영향은 잘 못 받고 안 좋은 영향은 잘 받죠. 그리고 요즘엔 우리나라가 좀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그래도 감안해서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해봤지만 어쨌든 오늘 시가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가 아주 특수한 이벤트가 있는 주라서 더더욱 그럴 거예요. 좀 길었죠. 지난번 FOMC 이후로 한 2달 정도를 쉰 다음에 이번 9월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금요일이 됩니다. 미 FOMC의 금리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것은 이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가격에 반영이 다 됐어. 중요한 건 이번 FOMC에서 다음 FOMC에 대한 힌트를 줄 건데 그 힌트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9월 이번 주 FOMC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이미 다 시장이 알고 있죠. 동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지금 퍼센트가 93% 될 겁니다. 가능성이. 미 금리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그 가능성이 항상 업데이트돼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수치가 93%였어요. 그게 정말 큰 어떤 이슈가 없는 한, 지난주에 이제 CPI랑 PPI가 모두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이유는 유가 상승입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를 보면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하기가 힘든, 사우디에서 갑자기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랐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뛴 거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숫자가 이렇게 나온 이상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의사를 결정하는 연준에서는 이제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번 FOMC에서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만약 금리를 한 번 더, 올해 연내에 1회 금리 인상은 한 번 더 가능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사용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한 입장 차이들이 있어요. 그동안 연준이 신나게 금리를 올렸죠. 그동안은 제로금리에서부터 올라오던 찰나였기 때문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다 밟아가면서 그냥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올려봐야 마지막 한 번이라면 0.25, 그냥 뭐 베이비 스텝 밟는 건데,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이제 다시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연준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이거는 원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한쪽이 너무 불균형하게 올라가 버리면 그 조화가 깨지는 순간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연준에서 이번에 완전 그 조화가 완전 표현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제로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중화가 됐죠.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끌어올렸어. 근데 여기서 금리만 또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 균형추가 또 안 맞게 되죠. 그러면 시장은 또 반대편으로 기울게 되는 거야.
성장이 완전히 멈추고 기업들 허리띠 졸라매고 성장이 멈추고 투자가 멈추면 발전을 하는 게 없죠. 발전을 하지 못하면 경제라는 것은 계속 성장이 가야 되는 건데 퇴보하기 시작을 하는 순간 이 지금 자본주의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도 여기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11월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연준은 카드가 없죠. 칼자루를 이게 정말 오묘한 입장인 거예요 지금. 양날의 검이지. 금리를 인상을 하긴 해야겠는데 한번 남긴 남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니까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좀 줄이긴 해야겠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 이제 다시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 겁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총알을 다 쓴 빈 총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협박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겁 먹겠습니까? 안 먹지? 금리나 내려라 그러면서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연준은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카드는 바뀌죠. 금리 동결로 계속 가느냐 인하로 가느냐. 시장은 인하를 기대할 거고 연준은 인하 없어 동결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의 줄다리기가 될 거예요. 또 지금의 고금리를 5%가 넘는 지금의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도 없거든. 그것도 역시 성장을 저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의 이 균형추를 맞추는 작업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거예요. 굉장히 지금 머리들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도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를 쥐어 싸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경계감이 들 수밖에 없죠. 금리 이번에 다음 11월 달에 금리 인상 뭐 어쩌고저쩌고 제 예상엔 파월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일 모으는 답안은 나오는 지표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FOMC 지나가고 나서 몇 주 뒤에 점도표가 나올 텐데 이제 그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다음 금리 방향에 대해서 얘들이 점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발표가 되면 11월 FOMC에 대한 윤곽이 잡혀요. 그 윤곽이 잡히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연준은 이제 금리를 한 번 이상 인상하거나 뭐 더 이상은 하지 않거나 이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이제 최악이긴 하죠. 근데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한 번 더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져도 그 떨어지는 시장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올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음에 금리 동결로 가냐 인하로 가냐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좀 실망을 해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하락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든 어떠한 발표를 하든 연설을 하든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면 또다시 우리는 거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딱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언제나 이게 정말 일정대로 잘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은 하락을 한번 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여기서는 다시 하락을 해야 맞는 거거든. 여기를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하필이면 이번 주가 연준 FOMC죠? 그러면 오늘 하락, 내일도 좀 조정을 받다가 연준 FOMC 일정에 맞춰서 뭔가 바닥을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고 솟아오르는 이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은 연휴에 들어간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함께 기술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연휴 이후에 시장 환경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매매하기에 좋을 것. 지수가 막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해왔던 것처럼 매매하기가 굉장히 원활하고 수월한 장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필이면 연준이 FOMC를 진행하기 바로 전에 테슬라에서 슈퍼컴퓨터 도조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에 불이 붙은 거는 작은 개념이고
원래 자율주행에 불이 붙는 건 반도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슈퍼컴퓨터 도조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느라 반도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정말 무슨 공대에 입학해서 원서를 보는 줄 알았어. 온갖 블로그에 그 참고가 된 논문 자료들 다 봤는데 내가 왜 이거를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슈퍼컴퓨터 도조가 나오면서 슈퍼컴퓨터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됐든 컴퓨터니까 그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고 반도체를 활용해서 만들었겠죠. 이 우리가 반도체 이름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다 얘기하는데 정작 그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면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삼성전자 살 거야? SK 하이닉스? 사셔도 돼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사셔도 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뭘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접근하기 쉬운 방식의 종목들은요, 이거 안 올라요. 다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온칩스가 오르다가 내린 이유가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참 안타까운 건 가온칩스는 우리가 손실을 본 적은 없어요. 손실 중으로 보유한, 그냥 물린 적은 있는데 손실을 보고 판 적은 없어요. 항상 수익을 냈던 종목이 가온칩스예요. 근데 절대 쉽게 안 줍니다. 수익을 진짜 어렵게 줍니다. 사실 가온칩스를 제가 처음 매수한 거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왜 매수했냐면 봐봐요. 2차전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작년에. 근데 2차전지 상승의 시작이 뭐 때문이에요? 전기차의 발전이야. 자, 근데 전기차가 발전을 한다라는 건 이제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 새로운 자동차를 겨우 고작 기름통 빼내고 배터리 끼우는 걸로 혁신이 끝이라고? 여러분,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혁신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이 정도는 원래 있었던 부분, 하이브리드 카도 존재하는 세상에 원래 있었던 부분이에요. 진정한 혁신으로 가려면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이 돼야죠. 자,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분들 3번 한번 쳐볼까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 제가 이 스팟 방송할 때나 종목은 전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립니다. 꼭 이렇게 뭐 무방할 때 종목을 막 줘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료방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기서 제가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따로 더 막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잖아. 물론 드리기도 하죠. 오늘도 가격 오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우리 방 수익 뽑는 거 봐봐. 대단하지 않아요? 머큐리가 우리 종목이야. 오늘도 추천이 나갔어. 매수 시간도 솔직히 오전 매수를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매수 기회도 충분했어. 그리고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산 분들에서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상관없어. 왜냐면 이미 우리는 머큐리를 며칠 전부터 매매해서 갖고 있었거든. 매수 사인만 3번 나갔어. 이런 날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수익에 대한 부분,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방 회원분들은 걱정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 나갈 때 뭐 내가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흐름 이런 거 잡히면 뭐 무방이든 저기 운영되고 있는 무료방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무료 방송이든 이런 거 할 때 상관없이 드리니까, 요즘에 무방할 때 종목 주세요 하면서 종목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제 얘기, 시장에 대한 의견, 이런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또 유망한 종목은 뭔가, 이런 것들을 들으시러 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지를 알고 종목이 왜 안 가는지를 아셔야 된다.
여러분도 제가 드린 가온칩스 그리고 파로사이바이어 다 갖고 계시니까 얘네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야. 쉽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다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해왔고, 또 제가 보는 시각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작년부터 저는 가온칩스를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 거의 국내 유일의 디자인 하우스예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야. 이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얼마 전에 상장한 ARM 있죠. 영국의 ARM이 뉴욕에 상장을 했는데 이 ARM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반도체 도면을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원래 양껏들이 잘하는 거 있죠. 지들이 생산을 안 하고 맨날 하청만 줘. 겁나 갑인 줄 알아, 그죠? 그래서 설계는 지들이 하는데 생산을 하기 싫대. 귀찮아서 삼성전자에 설계도면 주면서 이거 생산하세요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겁니다.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초일류 대기업이긴 한데 이런 면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부분 아닐까? 하청업체예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규모가 크니까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건 규모의 경제니까 뭐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은 이제 자체 칩을 만들죠. 생산합니다. 생산이 아니고 자체 칩을 만든다라는 게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칩이 있다라는 것, AI 반도체가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AI 반도체가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엔비디아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만드는 것도 처음에 기술 그 개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반, 그 어느 정도의 기반, 가장 처음에 설계 도면 이걸 만드는 애들이 ARM이에요. 반도체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건 뭐냐? ARM이 만든 이 설계 도면을, 반도체 설계 도면을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식, 뭐 애플이 원하는 방식 다 있잖아요. 그걸로 맞춰진 이제 그 설계 도면을 기초로 더 설계 도면을 만들겠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생산하기 쉽게끔 어떻게 보면 설계 도면을 해석해주는 기업, 재해석해서 생산하게끔 해주는 기업이 가온칩스입니다. 그 받아온 뭐해? 계약 따온 뭐해? 그걸 생산할 수 있어야지. 생산할 수 있게끔 그 설계 도면을 해석해주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렇게 해주는 애들이 가온칩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 가온칩스를 봤었던 가장 큰 이유가 2차전지 때문이야. 2차전지가 상승하는 이유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전기차가 단순히 2차전지만 끼워서 전기차가 아니라 연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로 개념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전장 부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 스마트 기기잖아요, 기기. 오죽하면 이제 애플도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고 일본에 이제 많이 퇴보한 IT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카는 앞으로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더 이상 자동차 차량이 아니고 하나의 IT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많이 개발돼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 이걸 기반으로 저는 가온칩스를 작년부터 본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생산 능력이 있어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아무리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시대로 가야 되거든.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속 저는 그거를 집중을 한 거예요. 뭐냐면 미래지향적으로. 잠깐만 알림 끄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 거야. 삼성전자도 결국엔 발전하려면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제가 로봇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는데, 대기업들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할 때 그 기술을 초기 기술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하려면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들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인수합병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로봇을 위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이미 거의 진행이 됐고, 지금 소화만 시키면 되는데 소화를 일부러 안 시키고 있는 거죠. 콜옵션 그 클릭 하나만 하면, 행사만 하면은 그냥 레인보우는 삼성께 됩니다. 지금도 이미 대주주이기도 하고, 로보티즈라든지 뉴로메카, SBB테크, SPG,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주들 대부분, 얼마 전엔 대동이 포스코의 파트너가 됐죠. 로봇주 대부분 대기업들이랑 연합해서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는 그거를 생각한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반도체주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전장 부품, 전장용. 최근에 제가 SBS 백발백중 화요일이랑 필살기에 출연해서 설명드린 반도체주는 한미 반도체랑 레이저셀이 있었어요. 태성이랑. 얘네들은 뭐냐면, 그래, 전장용이 좀 규모가 작거든. 그래서 대기업들이 잘 안 해요. 그동안은 규모가 작았어서. 그래서 엔비디아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하이닉스가 HBM3에 들어가는 적층에서 메모리 칩을 적층 구조로 쌓아서 올린 이 HBM 메모리 칩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거든. 그래서 이 HBM 관련주로 저는 한미반도체랑 태성 그리고 레이저셀을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미반도체 수익 많이 받고, 레이저셀 수익 많이 받고, 태성도 수익 많이 받죠. 태성은 좀 먹다가 뱉었지만 레이저셀은 진짜 기가 막히게 먹었습니다. 레이저셀 주가 움직임 한번 봐봐요. 이거 사람들 전부 야 이런 종목은 뭐냐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야. 나만 이거를 관심을 가졌지. 딱 요 구간에서 우리 수익 냈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혹시나 또 못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카카오 라이브 하나 올려드립니다. 레이저셀 정말 훌륭한 움직임이죠. 이게 종목을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종목 공부를 많이 하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거니까 저는. 그래서 종목을 굉장히 여러 개를 보고, 레이저셀이 처음에 상승했었던 이유가 뭘까? 얘들이 하는 일이 과연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TC 본더라는 장비를 만들어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합니다. 이 TC 본더가 뭐냐면, 본드가 생각이 나죠? 붙이는 거야. 적층용으로 메모리 칩을 쌓아 올려야 되잖아. 적층 구조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젠가 하듯이 이렇게 적층으로 쌓는다는 얘기야. 반도체 칩을 이렇게 쭉쭉 쌓아요. 쌓아 올려서, 쌓아만 올리면 어떻게? 얘들을 뭐 선으로 연결해야 활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밖으로 연결을 하면 어때요? 지저분하죠? 그리고 절선이 돼가지고 망가질 확률이 높단 말이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배선을 연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훨씬 더 안정성이 있겠지. 자, 이 적층으로 접합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배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것까지 한미반도체 장비가 해요. 근데 요 구멍 뚫는 장비를 구멍을 뚫어서 요렇게 이 배선을 연결하는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레이저셀입니다. 요게 레이저셀.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태성도 같은 장비를 만들고.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한미반도체만 생각하지 다들. 하이닉스 하면 한미반도체지 라는 생각만 하지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셀까지 얘기를 했고, 레이저셀 얘기하면서 SBS 비즈 백발백중 화요일 필살기 여기다 출연해서 이 종목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이유가 저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걸 제가 공대생도 아니고 내가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종목을 보다가 레이저셀이란 종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저는 전 종목을 보거든. 전 종목의 차트를 다 봐요. 그러다가 내 눈에 띄는 나의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다 뽑아서 모아놔요. 그 다음에 다 모이면 그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그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야. 다 모아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모은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쫙 모아다 놓고 거기서 이제 내가 추천 종목들을 타점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된 그 백발백중 필살기 화요일 이 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가시면. 제가 이 한미반도체라는 레이저셀을 계속 강조했어요. 2% 다 나와서. 그 이유가 제가 알게 된 이 종목들을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제가 공대생도 아닌데 알 수 있었던 건 역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알고 있어서 기업을 본 게 아니고 기업을 찾은 다음에 이 기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술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언정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 근데 사실 이게 일반 투자자들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종목이 뭐고 언제 사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맞잖아.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찾아내는 건 내가 이해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라고. 자, 이런 종목이니까 지금 사봅시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 설명도 안 하고 종목을 드렸는데 매수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전에 수익이 나버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좋지. 사실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이 레이저셀이 뭐하는 회사고 TC본더가 뭔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없거든. 수익이 일단 우선인 거지. 솔직히 이런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물려서 이 종목을 왜 보유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이걸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도 역시 거꾸로 가는 거지. 저는 그걸 미리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다음에 이런 명분이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수익이 나면 장땡이니까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도 돼. 하지만 물렸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절을 하지 않고 내가 그걸 보유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하는 거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손절을만 계속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유해도 되니까.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거 절대 보유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재무제표 안 좋은 건 그동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였고 얘는 지금 이 기술이 있어서 HBM에 꼭 필요한 기술이야. 그럼 얘는 물려도 보유해도 돼 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저셀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익 실현 훌륭하게 했고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우리는 이제 얘랑 빠이빠이 했지만 그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다는 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면 가온칩스 같은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작년부터 매매 이 추천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그 기기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IT 기기,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그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은 엄청납니다.
그냥 엄청나다고 할게요.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시스템을 총괄해 줄 수 있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메인 AI 반도체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싸움이에요.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다들 애플 하는데 애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진이 잘 나온다, 디자인이 이쁘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유성이에요. 고유성, 희소성, 고유성. 애플의 아이폰은 그 칩 자체를 애플이 만듭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어때요? 맞춤이죠. 어느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던 삼성에서 거기에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하는 거야. 그래서 쭉쭉쭉쭉 보내줘서 그 회사들의 맞춤형으로 그냥 양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좋냐면 호환성이 애플은 아예 호환성이 없는 거고 안드로이드는 호환성을 무기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 기계들이랑 그 기계들의 능력을 100%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소가 아무리 높아도 사진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데 애플은 호환은 절대 안 되죠. 애플 칩 다른 스마트폰에 갖다 끼우면 절대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도체를 다 분해해서 금속 다 뽑아서 아예 새로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애플은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애플 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그 애플 스마트폰, 그 아이폰의 능력을 100% 이상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죠. 그러니까 다른 스마트폰보다 화소가 좀 떨어지는데 사진이 더 잘 나와. 왜냐면 그 능력을 100% 활용을 시켜주거든. 그게 애플의 강점이에요. 고유성, 희소성,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죠.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희소성이 있을수록 비싸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비싸고 잘 팔리는 겁니다. 다른 건 양산형이에요. 지금 저도 삼성 스마트폰을 쓰지만 양산형이야. 그냥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 칩, ARM에서 설계도면을 그린 모바일용 반도체 칩을 갖다가 그냥 요거에 맞게 약간씩만 변형시켜서 양산해가지고 갖다 꽂으면 그게 다 안드로이드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애플이 갖고 있는 강점인데, 자, 이번에 자율주행 시장에도,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온칩스를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고, 가온칩스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가온칩스를 선택했지만 텔레칩스라든지 넥스트칩, 지금 우리나라에서 팹리스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 삼성과 하이닉스가 파운드리를 하는 애들이에요. 주문 받아서 양산해주는 애들, 생산형, 규모의 경제를 하는 애들이 파운드리고, 팹리스는 방금 전에 얘기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곳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양산해 주세요 하고. 그 시설로. 이 팹리스 기업들을 저는 이제 또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이 전쟁, 이것 다들 얘기는 뭐 왈가왈부하지만 사실 애플이 승자죠. 원래도 좋은 기업이었지만 이거 하나로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된 기업이 애플이에요. 승리했지. 안드로이드에게 승리했지. 이미 더 위라고 평가가, 암암리의 평가가 다 내려져 있잖아. 자, 그럼 전기차.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는 뭘까?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싸움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 둘이 전쟁을 하는 거야, 이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안 끝나. 계속 누가 좋네 싸울 텐데, 이거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뭐냐면, 자, 감을 잡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애플의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슈퍼컴퓨터 도조를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학습하고 그 자동차에 뿌려줄 수 있는,
자동차에 인식시켜줄 수 있는 AI 칩이 필요한데 이번에 직접 만들었죠. D1 도조 칩이라는 AI 칩을 만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 AI 시장의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HBM 메모리 반도체인데, CSM 반도체인데, 이 A100보다 성능이 4배가량 뛰어나답니다. 4.4배 뛰어나대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건데, 사실 갑자기 단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집적, 이게 뭘 들어가는 거지? 난 뭐 하나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알아야 돼. 반도체 소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냥 합시다. 단어 생각이 안 나. 그냥 한글로 반도체 소자라고 할게요. 이 반도체 소자를 얼마나 많이 접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이 갈리는데, 사실 D1 도조칩이 A100보다 반도체 소자가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D1 도조칩은 테슬라 차량에 맞게끔 설계가 된 거야. 테슬라만을 위해 만들어진 애플의 애플칩처럼. 그래서 테슬라 차량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엄청나게 뽑아냅니다. 예를 들면 발열을 더 적게 한다든지, 발열을 적게 하면서도 출력을 최대치로 높여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이게 테슬라 D1 도조칩의 최대 강점. 근데 테슬라밖에 못 써요. 테슬라 이외 차량에는 끼울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효율이 엄청나고, 효율이 엄청나면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가격이 더 낮아요. 테슬라에서 직접 만드니까 자기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원래 테슬라는 저가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 D1 도조칩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10%가 뛴 거예요. 슈퍼컴퓨터 도조를 발표해서 도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거를 활용해서 전기차 시장,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자로 지금 뭐 되어 있지만 그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 분야의 애플이 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 전기차라는 것은 완성차잖아요. 테슬라만 이 전기차를 만드는 거 아니죠. 현대차도 만들고요. 현대 기아차도 만들고, 이 현기차는 물론이고 벤츠, BM, 볼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전기차를 만듭니다. 특히 유럽에 기반을 둔 완성차 업체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이 이제 단종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던 차에서 기름통 떼내고 배터리 꼈다고 그거 누가 전기차라고 그걸 전기차로 인정하면서 탑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데, 어머나, 벤츠, BM, 자동차는 잘 만들어. 하지만 반도체 기술이 없어요. 테슬라랑은 다르죠. 테슬라는 원래 전기차를 만들 때 스마트 모빌리티를 표방했고,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예요. 머스크 자체가 워낙에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의 발을 넓혀놨기 때문에 테슬라는 반도체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근데 벤츠라든지 BM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어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대신 이들의 가려운 모습을 긁어줄 구원자가 나타났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A100은 아까 얘기 드린 안드로이드랑 똑같아요. 칩을 벤츠가 주문한 대로 약간만 변형해서 양산해서 만들어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벤츠는 그 A100을 끼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맞춤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서 벤츠는 움직이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팔려 있는 그 테슬라 모든 차량에서 나온 주행 기록을 모두 뽑아서 그거를 슈퍼컴퓨터 도조 한 대에 모아서 얘가 학습하고 만들어낸 자율주행 기술을 테슬라 각 차량에 다시 또 뿌려줍니다. 효율성은 테슬라가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영원히 그런 벤츠는 못합니다. BM은 못타요. 벤츠, BM 전기차를 타려면 엔비디아의 A100을 사용해야 되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경쟁이죠. 안드로이드와 애플처럼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과 같이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각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무시무시하게 커졌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도 바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2시 50분인데 지금 제 설명 잘 들으신 분들 1번 한번 쳐봅시다. 저기 무료방에 치셔도 되고 제 설명 잘 들으셨으면 1번 한번 쳐봐요. 원래 수익 난 걸 자랑하려고 지금 방송을 열었는데 거의 강연회처럼 강의를 했네. 가온칩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온칩스를 제가 왜 목표가를 높게 잡아서 안 팔았고 나 신고가 놀이거든? 왜 안 팔았으며 지금 밀리고 있는 와중에는 왜 내가 추가 매수를 생각하지 손절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가온칩스는 지금 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무엇을 담당하냐면 엔비디아에서 A100을 설계했죠.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번에 삼성이랑 계약했죠. 삼성 하이닉스에 이 설계도면을 보내면서 자 생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삼성 하이닉스는 그 계약을 따오면서 생산을 하려면 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산 라인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걸 가온칩스가 맡아요. 금액이 크던 적던 간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금액도 당연히 커지겠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팹리스 시장이 우리나라는 CPU를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CPU를 못 만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저장 장치는 잘 만드는데 연산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해요. 대신 자동차 그동안은 전장 부품이 많이 안 쓰였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만 들어가던 그 전장 부품 전장용 차량용 이 반도체는 중소기업들에서 각자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걔들이 팹리스 업체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기술이 높든 낮든 고부가 가치 반도체든 아니든 간에 설계를 해본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온칩스라든지 텔레칩스, 넥스트칩 이들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물론 연구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 자금력은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휴를 하든 뭐 오더를 받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장은 커집니다. 마켓 볼륨은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유망한 분야라는 거예요. 반도체 뭐 지금과 같은 낸드라든지 D램, SSD 이런 쪽은 기존에 하던 대로 있는 사업이야.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도 계속 왜냐면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규모의 레벨의 생산 라인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뭐 대만의 TSMC 정도? 여러분 TSMC가 왜 대만 반도체가 사명인지 아시나요? 그거 대만에서 국가적으로 키운 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이야 거의. 개인 그 대기업이 아니고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빵빵하게 지원을 받지 세금도 거의 없을걸. 경쟁하는 그 출발선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삼성 하이닉스는 어깨를 나란히 하잖아. 이들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사업은 계속 지금처럼 진행이 돼요. 연말 되면 D램이나 낸드, SSD 이거 재고 다 사라집니다. 이미 지금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조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이 AA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누구 하나 시작하면 다 따라해야 되잖아. 그거 다 따라하려고 해봐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반도체 재고는 다시 소진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뭐 내년을 바라보면서 사도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 하락하고 있어요. 맞아, 그게.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이미 뭐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조정 구간인데 분기 하나만 버텨봅시다. 얘네들은 그러면 답을 줄 거예요. 저는 버티고 보유하고 갈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몰빵한 건 아니니까. 걔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반도체주라든지 AI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동안엔 다른 종목들로 수익 뽑으면 되잖아. 자금이 없다면 조금씩만 십시일반 하듯이 보유한 종목들에서 일부씩만 매도하세요. 그리고 자금 만들어. 내가 수익을 어떻게 쥐어짜내는지 쥐어짜내기 신공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는 그런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저도 오전에 오늘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8,000원 이하 매수 사인 내면서 저는 7,500원까지 내가 견뎌볼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유한 거야. 오늘 추천 들어간 것도 자 7,500원까지 빠졌을 때 이런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설명을 안 한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좋은 거 추천하고 나서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종목이 상승하면 제일 좋은 거야. 설명을 안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만큼 빨리 올라줘서 수익 실현했다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지. 머큐리 우리 언제부터? 이날부터 매수 시작해서 이날 수익 실현하고 신규분들 뭐 다 수익 실현하고 나서 추가 매수도 하고 이날 다시 수익 실현하고 오늘 재매수해서 다시 수익 실현하고 반복 매매로 지금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머큐리 들어오신 분들, 머큐리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오늘 매수해서 딱 이렇게 수익 실현하신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자, 그리고 무료방에도 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얘기가 나왔다. 내가 너 나올 줄 알았다. 센서뷰 매수하신 분들 1번 한번 쳐봅시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 1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번. 오후에 들어간 종목이에요. 일부러 매수 범위 넓게 드렸어. 야, 시간이 없어서 못 샀다. 괜찮아. 하지만 저희 방 기존 회원분들이시면 잔량이 남아 있어야 돼. 그죠? 어차피 매도는 6,000원 넘어가서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자. 짧게 먹는 게 좋아요, 요즘엔. 이것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들에 다 연결되는 건데 지금 센서에 나온 얘기가 스타링크죠. 자, 스타링크가 누구 거예요? 어느 회사 거야? 문자를 보내는 동안 아시는 분은 대답해 봅시다. 센서비가 누구 거고 어느 회사 거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스타링크가 누구 거야? 누구 것일까? 오늘 내가 얘기한 데 답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제 테슬라 거라고 해야겠는데 제가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굴뚝 사업들이라든지 기존의 굴뚝 사업, 경기 방어주들, 의식주에 관련된 우리가 그냥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핸드폰은 쓰잖아.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냥 망하지 않고 계속, 근데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뭘 뜻하는 거냐면 주식시장을 유지시켜주는 데는 필요하지만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언제나 주식시장을 발전시키고
상승을 시키고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혁신 기술 기업들입니다. 혁신 기술 기업, 바이오도 혁신 기술 기업이죠. 야, 씨, 운동을 하는데 살을 빼준대. 얼마나 혁신적이야.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날아가잖아. 이건 혁신이죠.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살을 빼준대. 이게 뭐 옛날에 SF 영화에나 나오던 그런 기술이지. 그럼 혁신인 거야. 마찬가지. 테크에서도, 하이테크에서도 마찬가지. 테슬라가 제가 볼 때는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애플은 창업주가 없어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도태됐다면 약간 좀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랑은 좀 다르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 미친놈 소리는 맨날 듣고 있어도 일론 머스크가 있는 한 무언가 계속 시도하잖아. 스타링크 사업을 처음에 시도할 때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야, 위성 수백 개를 그 쏘아 올리는 돈이나 뽑겠냐고. 하지만 지금은 스타링크 너도 쓰겠다라고 난리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야. 스타링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주를 지배하는 첫 번째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 스타링크 사업과 지금 연계된 기업들을 다 연계되진 않았을 거야. 지금 이건 다 테마야. 다 테마주라서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내용 나오면 이렇게 상으로 꽂습니다. 엔텔스 뭐 하는 기업이에요? 딱 보면은 그냥 나오잖아. 통신기업이야. 얘가 안테나 만들걸? 너 뭐 만드니? 얘네는 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되냐? 오늘 제가 드린 종목은 뭐? 이거 오늘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역시 SBS 필살기 108백종 화요일 전부 출연해서 얘기한 거예요. 센서뷰. 그리고 우리는 이미 4,000원대 들어가고 4,700원? 800원? 우리는 4,000원대 진입한 종목 센서뷰. 엄청나죠? 이게 뭐 하는 회사? 무선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 투명 안테나. 이거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이거랑 약간 비슷해. 머큐리 뭐 하는 기업? 와이파이, 무선 랜, 유선 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 머큐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 겁니다. 혁신 기술에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은 되게 장황하게 많이 했는데 아이씨 오늘 경쟁하다 졌네. 모아 데이터가 상갔네. 이것도 모아 데이터도 우리 엄청 수익 많이 봤죠. 이때 엄청나게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했어. 이거 저희 방 회원분들은 그렇게 힘들었던 작년에 우리한테 몇 안 되는 빛이 됐던 종목이 모아 데이터였잖아. 우리 무중도 받았어. 이걸 위해서 무중 받았던 건 평균 단가 계산 안 돼서 제가 이때랑 단가 안 섞는데 이거 무중 받아서 물량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분들은 다 팔고 나서 이제 무중 받은 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 무중 받은 걸로 보너스를 받은 거고, 그리고 중간 이거 무중을 하고 나서 권리랑 맞고 나서도 점상 한번 갔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급등했지. 여기서도 쭉 급등 나오고 있지. 야, 지금 다시 또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네.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봐야죠. 이런 종목들 하는 거예요. 혁신 기술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혁신 기술에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일까? 반도체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지금 요런 얘기이긴 한데, 혁신 기술로 통신은 혁신 기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의 통신은. 근데 원래 통신 기술은 있긴 있었죠. 뭐 봉화대 같은 것도 통신 기술의 하나니까. 그 모스보라는 것도 있었고 전보라는 것도 있었고 통신 기술이 원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반도체가 개발되면서 그리고 전화기가 발명이 되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한 게 통신 장비잖아요. 통신 시설인데 통신이 되지 않으면 기술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통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기술 산업의 가장 기반은 뭐냐면 통신이란 얘기예요. 통신이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 머큐리 같은 기업, 얘가 지금 왜 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방송 나가서 필살기나 백발배송 화요일 나가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머큐리는 삼성 스마트싱스 관련주라고 그랬어요. 스마트싱스가 뭐예요? 스마트싱스가 뭐냐면 사물인터넷, 삼성전자 제품 모든 전자기기를 사물인터넷화해서 사용하는 것, 그거를 스마트싱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핸드폰에서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 TV를 켜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활용하는 것, 이게 스마트싱스. 기업 이름이에요. 원래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삼성이 인수를 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삼성은 모든 기술을 개발할 때, 신규 사업을 할 때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다고.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먹어버립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선 그게 더 이야기거리가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항상 이야기거리와 재료를 만들어주니까. 삼성이 없었으면 로봇도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아무리 LG전자가 로보티즈를 지분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오르던 애들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해버리니까, 지분 인수해버리니까 그냥 올 초부터 지금까지 날아가고 있죠. 모든 거에는 모멘텀이 중요해요.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 주느냐, 주식시장에서 환영하는 뉴스가 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삼성 스마트싱스 관련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에서 스마트싱스를 하는데 사실 가전은 어디야? 가전은 LG지. 가전은 LG야. LG 가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LG도 스마트싱스와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도 쓰고 있는 건데 LG 싱크큐라고 똑같아요. 사물 인터넷이야. 핸드폰으로 전부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올 연말까지 이 스마트싱스랑 LG 싱크큐를 통합한답니다.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삼성과 LG 가전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큰 재료입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지금부터 생산되는 완전 나도 역시 가전은 LG. 근데 이 지금까지 생산됐던 데도 와이파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싱스랑 LG 싱크큐를 통합해서 쓰려면 새롭게 이제 지금까지 쓰던 기계는 상관없죠. 지금까지 쓰던 기계는 그냥 쓰면서 내가 쓰던 어플을 쓰면 되는 건데 앞으로 나오는 기계는 지금까지의 와이파이 장비가 아니고 새로운 와이파이 장비, 통합되어 있는 와이파이 장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삼성 공장에서 나온 삼성 가전도 LG 싱크큐로 조작이 가능하고 LG에서 나온 거 역시 반대로 삼성 스마트싱스로 조작이 가능하고, 이거를 해줄 수 있게끔 와이파이 장비를 공급하는 애들이 머큐리. 오늘로 나온 재료가 뭐냐면 사우디가 한국산업단지에 인프라 지원을 해준대요. 이 인프라 지원이 뭐가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산업, 기술 산업의 가장 첫 번째는 통신이라고. 통신 서비스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통신 과연 누가 사업자로 들어갈까? 삼성이 들어갈 때 삼성전자 통신 장비 머큐리가 항상 관련주고 파트너사기 때문에 머큐리가 들어가겠죠. 이런 거 연결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나는 처음에 스마트싱스로 봤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이 얘기는 이 주식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를 풀면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의 정점에 있는 종목들이 이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나온다고. 종목이 밀리더라도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젠큐릭스 전략 남아있거든요. 이거
오늘 또 샀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나서 못 샀어. 남아있는 있는 잔량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뭐예요? AI 바이오. 최근에 AI 바이오가 또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얘는 살아있어. 내가 요즘에 맨날 강조하던 거 하나 있어. 우크라 복구 관련주. 우크라이나 복구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 통신 설비가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통신 설비가 그럼 중요하겠죠. 우크라이나 가서 통신 설비를 깔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뭐가 필요해? 도착해서 일을 했어. 통신 설비 깔았어. 피곤하겠지. 거기서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하잖아. SI, 국내 최고의 건자재 업체,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샌드위치 패널을 얘네가 많이 전부 다 만듭니다. 거의 다 만들어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 하면 SI. 모듈러 주택 쉽게 생각해서 조립식 주택이에요. 그 조립식 주택. 공사기간 짧고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국내 SI 공장에서 패널을 찍어. 비행기에 실어. 그리고 보내. 현지에서 받아. 깔아. 조립해. 끝. 이게 얘네 그 건설 방식이거든. 이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모듈러 주택으로 마을을 아예 하나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주식시장에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이 폭락 중인데 왜 이러니? 지금 시장이 이렇게 미친듯이 내려올 때도 언제나 이런 스토리들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매매해야 되고 어떤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내 종목 물렸다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장이 무너지고 내 종목은 물려 있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뭐 하겠어? 관련 종목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스토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가 나와? 관련이 돼 있을까? 무슨 얘기가 나와? 이거는 어디에? 계속 연결을 짓다 보면 접점이 나오고 종목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매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신 분들 7번 한번 쳐봅시다. 무료방에 시효되고 이게 지금 저는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 가입해서 수익 내봅시다. 내가 이거 추천한 거 알죠? 와, 말 한마디 했으니까 말 한마디 했는데 상이네.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죠? 하면서 말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와,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린 것에 대해서 기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모든 종목은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격 제시, 확실한 리딩을 했던 것, 그리고 처음 길게 설명했던 했던 거는 그렇게 들어간 종목 중에서 물려있는 종목을 설명을 드렸어요. 상승한 것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물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더더욱이 더 자세히 그 설명을 계속 드린 겁니다. 저 따라오시다 보면 그런 종목들 많이 만나실 거고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종목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종목들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 저도 보여요. 그러니까 강의는 지금 신나게 했는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종목들 밀리는 거 보면 저도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어쩌겠어. 이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 하고 있는 일인 만큼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다 있어요. 잘 될 때는 모두가 잘 되니까 상관없지. 하지만 안 될 때, 이때가 중요하다고. 안 될 때, 하락하고 있을 때, 손실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요.
명분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정리를 했으면 그 정리한 걸 어느 쪽으로 다시 투입을 해야 될지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승할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다 좋아. 만사 오케이지. 이 종목이 진짜 저 밑바닥 개 잡주라도 수익 났어. 그럼 끝이야. 수익 실현하면 되잖아. 더 이상의 뭐 부가적인 건 필요 없지. 하지만 손실 났을 땐, 물려 있을 땐, 물렸을 땐, 이 종목이 정말 저 밑바닥 개 잡주면 정리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정리를 했다면 이 손실을 어디서 복구할 건가를 또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주식하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계속 해야 되는 숙제예요.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 모두 이거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1억 천금을 꿈꾸고 들어오셨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요즘 1억 천금 꿈꾸는 사람들 몰려가서 다 사라지는 곳 있죠. 저기 코인 시장이라고. 대단하더만. 그 코인 시장도 아니고 코인 선물. 막 이상한 막 말도 안 되는 사이트들. 정말 그런 이상한 요상한 범죄 집단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으로 차려놓은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착실하게 돈을 벌어봅시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불만이고 걱정이고 눈살이 찌푸려지죠. 하지만 상승했을 때를 생각해 봐봐요. 과열이 됐을 때 누구 하나 한 주라도 더 못 사서 안달이지 걱정해? 항상 입장의 차이라는 거야.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아주 유망한 시장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의사결정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줄 수 있고, 부동산은 사실 대출도 껴야 되지, 분위기도 타야 되지, 구매를 했는데 땅값 집값 떨어지면 팔지도 못해. 팔아도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건 신용대출보다 주식을 신용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지. 자, 이런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주식시장이 차라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신용 몰빵, 신용 미수 몰빵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한 종목에 몰빵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집을 여러 채 살 수는 없잖아. 자금이 너무 많이 들지. 근데 주식은 여러 개를 살 수 있거든. 자금이 딸려도 극단적으로라도 한 주씩이라도 살 수 있잖아. 이거는 생각보다 꽤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저는 이 자산시장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덩치를 키워나가면서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코인이나 이런 쪽은 자신 없으면 쳐다부터 보지 말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의 영역을 넘어선 곳에선 그거야말로 도박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거든. 요즘에 좀 빨라지긴 빨라졌지만 내가 의사결정해서 내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서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곳, 그거 주식시장이거든. 내가 판단을 내린다라는 얘기는요, 팩트에 근거한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불나방처럼 여기 초전도가 간다 하고 자석처럼 거기 찰싹달로 붙어서 가면 정말 초전도 그 자기부상 열차 타고 시속 1200km로 앵꼬로 가는 거고,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를 해줄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정상적인 비중과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뛰면 됩니다. 1200km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 가도 돼.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을 한다라는 건 한 번에 1억 천금을 내가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박 나봐야 뭐 얼마나 대박 나겠어요. 뭐 옛날처럼 점상 40방을 맞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밟아가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고, 손실난 종목, 물린 종목 있어요. 그게 발생 중이고 그걸 보유하고 있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차근차근 이제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그 손실이 어느새 만회되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진짜 그렇게까지 가면
그때 진짜 미련 없이 물려있던 거 이거 그냥 자르자. 완전 쳐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고 또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참 5분 남았는데 지금 운영자님이 이벤트 올려주셨죠? 이 이벤트대로 오늘 진행을 할 거니까 이벤트 잘 확인하셔서 연휴 전이긴 해도 이번 주가 풀로 남아있고 다음 주도 삼거리나 있어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또 요 기간에 이제 연휴 전 준비하기 위해서 제 방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한번 매매를 시작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던 매매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제 방 들어오셔서 매매를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운영자님이랑 상담을 한번 하시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저희 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이 요즘에 잘 안 되지만 요령은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체한다는 형식으로 제가 종목을 드리면 가장 오래된 종목부터 교체를 해 가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너무 비중이 크게 한 종목이 물려 있다면 그걸 한 번에 다 파는 거는 그 상책이 아니에요.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금 대비해서 딱 똑같은 수준만큼 물린 종목을 매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익부터 좀 올려 봐야겠죠. 저희 방에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뭐 센서비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머큐리로 멋지게 수익 올리셨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수익 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매수한 종목이 계속 날짜를 더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서 신나게 떠들었더니 어느덧 벌써 시간이 장 마감때가 됐네요. 오늘도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활발하게 매매를 안 했어요. 했으면 많이 안 좋았겠죠. 오늘은 활발하게 매매하는 날이 아니고 좀 지켜보는 날입니다. 옵션 만기일보다 더 변동성이 큰 날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 FOMC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좀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좀 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준비를 했으면 준비한 대로 또 실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아 데이터가 조금 아쉽습니다. 모아 데이터가 조금 아쉬운 게 이거 내 최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모아 데이터 얼마 전에 들어갔다 그냥 나왔거든. 얼마 전이 아니고 8월 달에 그랬는데 오늘의 상한가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 또 자리를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자, 1분 남았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센서뷰를 지금 이 가격에 조금 들어가 보신 다음에 내일 노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공시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거는 고급방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도 들어갔어요.
예, 흐름, 종가 마지막 흐름이 좋은데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스팟 방송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 예, 한 주 출발 머큐리 급등으로 아주 제대로 출발했네요. 머큐리뿐만 아니라 SY도 수익 실현했고 센서비도 좋은 흐름입니다. 뭐 안 좋은 종목도 있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걸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에서 쭉 추천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가격도 안 드렸잖아요. 센서뷰 이거 잘 해보시고,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무방 뭐 또 기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오도록 하죠.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